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스티치로 라벤더를 수놓을 거예요. 그리고 손거울에 씌우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놓을 곳은 줄기입니다. 스템 스티치로 수놓을 것이고 자수실은 935번 세 가닥을 끼웁니다. 줄기 맨 끝에서 바늘을 꺼낸 다음 끝에서 한 땀 지나 바늘을 넣고 실은 완성선 밑에 느슨하게 둔 상태에서 처음 나왔던 자리로 다시 바늘을 꺼내세요. 왼쪽으로 실을 쭉 잡아당겨 조입니다. 이전 스티치에서 한 땀 지나 바늘을 넣고 실은 완성선 아래로 느슨하게 뒤에 있는 바늘구멍으로 나오세요. 나오면서 왼쪽으로 완전히 당겨줍니다. 계속 반복해요. 오른쪽으로 한 땀 지나 찔러 넣고 실은 아래로 느슨하게 다시 뒤에 있는 바늘구멍으로 나오세요. 왼쪽으로 쭉 당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실은 아래로 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바늘구멍으로 나오기,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이동해 주세요. 오늘 하는 스티치는 이전에 모두 배웠던 것들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스티치 사전 재생 목록을 참고하세요. 자, 이곳은 줄기가 겹쳐진 곳입니다. 미리 해놓은 스티치 위를 덮어줄 거예요. 물론 줄기끼리 겹치지 않게 하셔도 좋아요. 지금 수놓고 있는 라벤더 도안은 기초반 수업 때 사용했던 교재인데요. 현재는 오프라인 수업을 멈춘 상태라 악성 재고가 되어 인쇄한 게 아까워서 판매 중이라는 구질구질한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자수로 돌아가서 도안이 크지 않으니까 스템 스티치 바늘땀은 좁게 하세요. 꽃이 들어갈 자리까지 수놓습니다. 이때 꽃잎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줄기 밑부분은 이렇게 다 완성했어요. 사용하던 실 그대로 윗부분을 수놓습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줄기 완성이에요. 이제는 잎을 채울 차례입니다. 세틴 스티치를 할 거예요. 3363번 두 가닥을 준비하시고 잎의 가운데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세틴 스티치를 할 거예요. 첫 스티치와 나란히 수놓습니다. 각도를 잘 맞춰주세요. 윗부분을 나란히 한 줄씩 수놓아 채우는 건데요. 위쪽을 다 했으면 수트를 뒤집으세요. 수놓은 곳을 통과해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아래쪽을 채워줄 거예요. 첫 스티치 각도에 맞춰서 한 줄씩 채워줍니다. 도안선이 안 보이도록 덮으면서 수놓으세요. 나머지 잎도 똑같은 방식으로 채웁니다. 꽃잎을 채울 때는 세 가지 보라색을 사용할 거예요. 위쪽에 있는 밝은색, 아래로 갈수록 진한 색을 배치합니다. 210, 209, 208번 자수실을 준비했어요. 맨 위쪽은 210번으로 수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209번이고 제일 아래쪽에는 209번과 208번을 섞어서 쓸 거예요. 섞는 비율에 따라서 명암 조절이 가능합니다. 꽃잎은 간단하게 레이지 데이지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수놓습니다. 자수실은 세 가닥을 끼우세요.
지금은 매듭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는 동작이고요. 꽃잎 하단에서 바늘을 꺼낸 다음 나왔던 자리로 다시 넣고 실고리를 남긴 상태에서 위쪽으로 나오는데 고리 안쪽에서 바깥을 향하게 한 다음 실을 완전히 당깁니다. 그런 다음 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찔러 넣으면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완성이고요. 다시 처음 바늘이 나왔던 자리에서 바늘을 꺼낸 다음 실고리 안쪽에 찔러 넣어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합니다. 바늘구멍에 딱 맞춰 넣으세요. 왼쪽 꽃잎 완성 후 오른쪽 꽃잎을 수놓습니다. 아까처럼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만들고 안쪽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가운데 꽃잎을 수놓으세요. 계속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209번을 사용해서 수놓습니다. 수놓는 요령은 똑같아요. 지금 아래쪽을 잘 보시면 세 장의 꽃잎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서로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바늘이 빠져나오기 편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209번 두 가닥, 208번 한 가닥을 섞어서 바늘에 끼우세요. 실을 섞어서 사용하면 중간색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제일 밑에는 209번 한 가닥, 208번 두 가닥을 섞어서 씁니다. 자수를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세 가지 기법만 사용했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이제는 수놓은 것을 손거울에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트를 벗겨주시고 완성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너무 바짝 자르면 프레임에 씌울 수 없습니다. 직경 10.5cm의 원으로 자르면 딱 적당해요. 완성선 안쪽으로 1cm 들어온 지점을 홈질해줍니다. 주름 잡을 거라 한 번에 여러 땀을 껴도 괜찮아요. 지금 만드는 거울 말고도 브로치 같은 반제품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자, 홈질로 한 바퀴 둘러줬어요. 실은 매듭 찢지 말고 길게 남겨주세요. 이건 손거울 반제품인데요. 안쪽에 있는 거울이 양쪽으로 붙어 있고 천을 씌울 수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퀼팅 솜이나 소프트 펠트지도 준비하면 좋아요. 이건 프레임이랑 똑같은 크기로 재단할 거예요. 그냥 프레임을 대고 그리시면 됩니다. 거울 만든 다음에 보관을 잘못하면 프레임이 녹슬어요. 수놓은 천에 녹물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요. 촉감도 폭신하고 보기에도 좋아요. 완성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냅니다. 수놓은 천은 뒷면이 보이게 두고 천과 프레임 사이에 펠트지를 대주세요. 중심을 잘 맞춰줍니다. 홈질했던 실을 당겨서 천을 오그리세요. 가운데가 잘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느질을 더 할 거예요. 대각선으로 한 땀씩 뜨며 실을 당깁니다. 별 모양으로 바느질 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느질은 여러 번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테두리가 각지지 않고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다 됐으면 매듭을 단단히 짓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수놓은 것을 거울에 붙여줄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붙일지 마음속으로 정해둡니다. 저는 이번에 목공풀을 준비했는데 글루건도 괜찮아요. 수놓은 뒷면하고 거울에 넉넉히 발라주세요. 모자란 것보다는 넉넉한 것이 낫습니다. 이제 붙여줄 거예요. 들뜨지 않게 꾹 눌러주세요. 목공풀이 삐져나오면 휴지로 닦아냅니다. 접착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는 이대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닥에 수건 깔고 뒤집어 준 다음에 책을 올려놓습니다. 제 책이에요. 너무 누르면 프레임이 찌그러지니까 조심하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굳어요. 이런 식으로 거울을 완성합니다. 제 콧구멍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